교육부 장관인데 논문 표절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제자 논문 오탈자 또 비문까지 표절했다는 의혹 또 논문 중복 재개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주는데 그걸 본인에게 수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음이요. 아무리 교신 저자라 해도 이건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논문과 사실상 똑같은 논문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일 저자로 올린 뒤에 참여 학생의 이름을 아예 뺀 사실도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이겁니다. 논문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학원 박사과정생 A씨가 1저자로 그리고 석사과정생 이진숙 당시 교수 이렇게 4명이 공동 저자로 올렸는데 이름을 3개월 뒤에 본인이 1저자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1저자였던 박사과정생은 올려주고 석사과정생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예, 철저한 가불관계 이것도 저는 이제 그 일종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대상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가로챘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 강선우 후보자 때 보셨다시피 그때도 이것이 강선우 의원이 얘기할 때는 부탁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부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게 특수관계에 있는 철저한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와 제자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와 가로채기 논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방법 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야 되고 또 저분이 37차례에 걸쳐서 무슨 위원회 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시는 건 좋지만 사실 교수로서 연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자 논문들을 그대로 베껴서 논문 연구 실적을 채워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것이고 너무 교육부 장관 후보자랑 논문 표절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그 욕심이 발현돼서 본인이 학회에 있는 데서 논문을 제대로 써오지 않았던 사람이 우수 논문 발표상을 받는 어떤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인 의문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더군다나 본인들 자녀를 외국에 또 조기 유학 보낼 때는 그렇죠. 법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어떻게 발표해서 학부모나 그 자녀들이 믿고 따르게 할 수 있겠느냐. 예. 또 우리 대학들의 지금도 밤새서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 제대로 하고 제대로 논문 쓰라고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해 충돌 부분이 바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결코 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진숙 후보자 검증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벼룩에게도 있는 낯짝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없는 듯합니다.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부 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조국이 그랬고 이제는 죗값을 치러야 할 이진숙 후보자가 그랬습니다. 법을 어기고 특혜를 누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준숙 후보자에게 낯짝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네. 저렇게 지금 의혹 제기가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표절이 아닐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논문을 언제 썼냐에 따라서 뭐 기준이 좀 옛날에는 좀 느슨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상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네. 이게 이준석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면 사실은 관련 학회에서 또 논문 쓴 부분이 좀 부차적인 일로 여러 가지 어떤 말하면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연구윤리 또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더군다나 또 본인이 초중등 교육자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총장 출신으로서의 자기 한계도 있고요. 또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실제로 과연 적절한 거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뭐 제자 논문을 훔쳤다든지 혹은 그거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아서 한글로 된 것을 뭐 영문으로 된 걸 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한 번쯤 본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 적절한 거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